우선 회원님들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요거 아직 수업 안 한 부분 빼고요. 요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뭐랄까요, 투자를 잘 하시는 회원님들 보면은 제가 뭐 가끔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면 잘 못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회원님들 뭐 희망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게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투자라는 것은 은행 적금이 아닙니다.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변수 다 끌고 와가지고 딱 맞아야 된다 이래 버리면 투자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한두 개 잘 모르겠고 뭐 불투명한 거 뭐 어찌 불확실한 거 있는데 하자. 아니요, 저는 또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좋고, 그리고 호재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한두 개가 단점이 있어. 아주 치명적인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여러 지역에 호재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도로에 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맹지다.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한다,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강남역에 있는 땅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이, 이 질문이, 와, 이 정말 안 물어봐도 이게 정말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 잘 하시는 분이 토지 투자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만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토지가 되게 힘들어요. 공식이 전혀, 나는 이런 공식을 말해본 적도 없어. 이거 자꾸 만들어 보니까 이러니까 어렵더라고. 토지는 키 맞추기로 가면 안 돼요. 토지를 키 맞추기, 여기가 없고 뭐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여기가 올라와서 키 맞추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 토지는 키 맞추기 스타일로 가면 안 돼. 이 지금 질문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상급지, 하급지 뭐 레벨화 돼 있고 돼 있는데, 저는 용도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자, 지도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땅 투자한다, 서울가 안 사겠죠? 관심 지역 어디 있어요? 예? 평택? 평택은 너무 많이 갔다 왔는데 평택 가봅시다 그러면. 제 관심 지역으로 해라고요? 양주? 남양주? 양주 한번 해봅시다. 양주 광정면 이런 데 저 괜찮게 보거든요. 아직 답사를 제대로 안 가는데 미안합니다. 아직 제대로 안 가봤습니다. 제가 2월 첫째 주 연구반 수업하려고, 그래서 광정면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런 데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적어요? 집값 싸요, 비싸요? 별로 안 비싸죠, 이런데. 그죠? 그러면 이런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길가인데도 이렇게 크 높게 안 지었죠. 그죠? 사연님들이 가끔 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선생님이 같은 용도 지역인데 대로변가하고 안쪽 거하고 가격차 얼마나 합니까? 그게 그 동네에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있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 있고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맞잖아요. 상가 임대는 잘 안 된다.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비쌀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안쪽에는 빌라 장사 잘 안 된다. 빌라는 잘 팔린다. 그러면 안쪽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길가에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공시지가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게 차이 별로 없죠. 자, 질문 첫 시간에 했던 거.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땅값 차이가 비슷한 데가 연희동 있었죠. 그죠? 그때 왜 연희동의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땅값 차이가 별로 안 났죠? 공시지가 별로 차이 안 났잖아요. 일반 주거지역 땅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빌라 안 짓고 단독주택 짓고 있었잖아요. 맞죠?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준주거지역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어디가 가격이 비슷했어요? 큰 차이 안 났잖아. 평택에 안중이 그랬죠. 왜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갖고 있는 사람이나 준주거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저층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층짜리 집 짓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준주거 가로를 갖고 다가구 원룸 같은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즉 공장 같은 거 들어오고 많아진다. 그러면 일반 주거도 가격이 오르지만 준주거 더 빠른 걸음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켜서 이걸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회원님들이 이걸 바라는 걸 제가 알아요. 선생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면 보통 5배 오릅니까? 아니라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면 몇 배 오른다가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해제된 배경이 뭐겠어요?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 여기 개통했죠.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옥정 신도시가 입주했죠. 그러면서 상업적 가치가 쑥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다른 호재들하고 묶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계속 그런 것들을 각각의 사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정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기는 앞으로 교통 호재가 어디 있죠? 뭐 어떤 호재가 하나 더 있죠? 뭐 어떤 호재가 있더라? 두 번째 시간 했었잖아요. 그죠? 은현면에서 광정면 들렀다가 장암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제1외곽고속도로 여기 한번 터치하죠. 그 다음에 제2외곽고속도로 여기 지나가잖아요. 광정면이 졸지에 이 허업을 판 동네가 정말 광정면 이런 동네가 없던 도로가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가 뭐예요? 세로축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세로축 도로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동네는 주도를 할 게 건축물에 대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런 동네가 어디야? 이거 맞나? 잠깐만요. 이름 볼까 모르겠네. 예. 어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공장. 그죠? 그럼 어떤 용도 지역에 봐야 되겠어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중에서 어떤 계획관리요? 6m 도로 접한 거 오케이 그러면 된다고. 6m 도로 접해야 공장 설립허가 잘 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은현산업단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크게 더 들어오고 이런 것들 계획도 있고 이 도로도 이 확장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 원인별 상승폭이 어느 정도 봐야 이빠 이런 거 안 되네. 이게 자꾸 이런 사례를 자꾸 봐놔야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들어오면 얼마가 오른다, 뭐 아파트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접근하니까 요 공식이 충족이 안 되니까 형님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요. 바라는 호재가 있다. 그럼 그 호재대로 실현된 데 가서 땅값을 보라니까. 제가 광정면을 가지도 않고 광정면을 계획관리직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주 서울 간 도로 개통,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도로가 어디 하나 더 개통했어요. 파주 문산 있잖아요. 파주 문산 해가지고 문산 서울 간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볼게요. 왜 안 하지? 안 하고 있는데. 요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서울 문산간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지난번 수업과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 전에 요런 데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서울 갔냐? 자유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서울 문산간 뚫어주면 이걸 타고 내려가면 너무 좋네. 근데 이 도로가 서울만 가나요? 김포공항 통해가지고 광명까지 가서 광명 수원 타면 이게 지금 제1회가 2회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요거 개통하고 요 주변의 계획관리직 얼마나 바뀌었나를 나는 피부로 경험한 거잖아. 그죠? 수강생 그 물건도 그렇게 많이 오르길 바라진 않았는데 엄청 많이 올라버렸거든. 짜증나게 진짜. 예. 어느 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했는데 그 수강생한테 물어봤어요. 땅 얼마 하노? 그러니까 요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평당 500 합니다 형님이라더라고. 520평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26억이잖아. 나는 유튜브 조선일보 찍을 때 낮춰서 이야기했다고. 낮춰서 평당 400에서 22억이라 했거든. 악플이 그지 같은 놈들 진짜. 그래서 무주택자로 산다니까 그런 애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에이구 씨. 인구 줄고 그 다음에요. 부동산 이제 끝났다는 말을 나는 20년 전에 들었어요. 20년도 더 됐다. 제가 재테크를 맨 처음 언제 했냐면 부동산으로 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별난 놈인 게 나중에 커서 사업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본고사 치고 나서 왈사스 공장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 봉제 공장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120만 원 벌어가지고 새마을금고 주택청약저축을 내놨어요. 방학만 하면 알바를 하고 나는 엄마한테 월급 용돈 받았었거든요.
엄마 아버지는 나를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내 가입비는 내 알바비는 탐내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 모았어.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 되니까 그냥 700인가 800인가 좀 돈이 좀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그때가 IMF 지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국일증권연구소에서 나온 주식 증권 기사 읽는 법, 부동산 차트 읽는 법 그런 걸 읽었고 그다음 이제 그때부터 한국경제신문을 이제 그 밥하고 나서 봤죠. 치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밥하고 보고 식사관이 갖고 오니까 또 보고 저녁에도 보고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경제신문 이런 걸 볼 때도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이게 경기 회복주를 사야 되겠구나. 트로이카 경기 회복 트로이카라는 게 뭐 증권, 은행, 건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대우증권 사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대우증권 그때 되게 많이 올랐는데 전 중간에 일주일 만에 팔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많이 먹었지 뭐 9,200원에 샀다가 15,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더 오르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뭐 대한항공 하다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돈을 좀 빼고 뭐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때도 부동산 끝났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요런 이야기 질문을 받으면서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할 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카테고리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크게도 잡지만 작게도 잡아야 돼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멀리서 보면 강물은 늘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굽이쳐 흐르고 여울목이 있는 데도 있고 정말 잔잔하게 흐르고 고여있는 지역도 있고 뭡니까? 녹조가 끼는 데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 경제나 이런 기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거시적인 거 너무 큰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토지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제정신입니까? 땅 투자하기.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악플을 달아버릴 가다가 상가 유튜브 찍거나 이러면 또 언론 나가고 이러면 뭐 되게 악플 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척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가 땅이 없는데 남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니까 뭐 안 좋은 말 쓰고 싶겠죠. 그죠? 저도 그런 적이 뭐 없었던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하죠. 상가 관련돼 가지고 누가 악플 달면 제가 뭐라고 보통 쓰냐면 상가에서 월세 안 받아본 티 너무 내지 말라고. 주택 값 보면서 하면 무주택자 티 내지 말라고 이랬는데 토지는 뭐라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시 뉴스를 볼 때 한국경제신문 같은 신문도 좋지만 저는 중부일보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는데 질문이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엉망인데 요거 다 하고 넘어갈게요. 얘님 질문이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형태로 디벨롭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토지 매수한 사례들이 많은데 만약 시행자 구미가 당기지 않는 거라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아니고요. 시행자라고 좁히지 말고 매수인이라고 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도시개발 사업 이야기로 들어가도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사놓고 그냥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한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받다가 제자리에 앉을 때 질문 답하다가 좀 늦게 왔는데 어떤 지역 평당 40만 원 정도에 산 땅이 있어요. 2018 잠깐만요. 그 땅을 언제 샀더라? 경매로 산 게 아니어가지고 그때 받았던 경매 물건을 봐야 언제 샀더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야 3년이 안 됐네. 3년이 안 됐네. 40만 원에 샀는데 150에 팔아 그런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이런 땅들이 그러면 매수세가 있는 거냐, 디벨롭이 있느냐? 전혀 아니죠. 150은 안 할 것 같은데 100만 한다 칠게요. 요쪽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요쪽에 땅을. 요쪽 땅. 여기 땅이 용도 지역이 뭐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엔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런 땅을 사겠어요? 자연 녹지 지역에 어디가 개발 제한 구역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은 그래서 매수자를 디벨롭할 사람, 디벨로퍼 정도로 줄여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어천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여기 어떤 호재가 있죠? 어천역 수인 분당 산하를 개통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또 어떤 호재가 있어요? KTX. 인천발 KTX 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 졸지에 더블 역세권 그린벨트잖아요. 뭔가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 서수원 바로 옆이고 더블 역세권 될 동네인데 KTX 인천발 KTX까지 들어올 동네인데 개발 이 거리가 얼마예요? 평당 30만 원, 30, 40. 야, 이 너무 싸다. 그래서 삽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40만 원에 산 땅 약간 좀 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해드리는데 조금 10만 원 정도는 싸게 샀어요. 예, 싸게 샀습니다.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 얘랑 모르겠다.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종중 땅은 좀 싸게 살 방법이 좀 있어가지고 종중 땅, 또 학교법인 땅도 제가 싸게 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죠. 지금 형님 질문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는 게 수업 딸랑 2번 듣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이 2달도 아니고.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 같지만 유사한 호재를 만나는 지역이면 거리가 비슷한 지역이라면 비슷한 가격이 뭔 말이지? 아파트가 지역 인구수 등을 비교하면 그게 지금 키 맞추기 비슷한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주택지가 아니고 협의 양도인 택지요. 이택이 아니고 협택. 예, 협의 양도인 택지. 전용 주거 지역이야. 대형 평수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하게 간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비슷하다고, 방향이. 예.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는 하는 데를 가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2년차 정도 흘러야 재가치 인정을 가능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택지가 언제 사라 그랬죠? 신도시 협택 언제 사자 그랬죠?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언제? 지금 뭐 개강 라이브예요. 지금 왜 이거 수업 믿게 했다고. 신도시 전용 주거지 언제 사자 그랬어요? 초기에 어느 지역 거 대형 평수 올라갈 만한 동네 맞죠? 그 협택도 초기에 싸다 그랬잖아요. 그때. 2년차까지는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판교 협택이 초기에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아주 초기도 말고 완전 초기도 아닌데 70몇 평짜리가 8억 2천인가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쌌다니까. 근데 판교 대형이 올라가잖아요. 웃긴 게 얘가 좀 뒤따라 올라간다, 협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선생님 경매 물건을 먼저 찾습니까? 뉴스를 먼저 찾습니까? 뉴스요. 뉴스를 먼저 찾고 지역을 대충 정한 다음에 그 지역 위주로 경매 물건을 저는 검색을 합니다. 회원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또 좀 궁금하실 건데 제가 실전반에서 했던 거를 좀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전조사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성에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 들어오고 저것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하십시오 한 게 2021년 10월입니다.
그럼 재작년 10월이니까 한 14개월쯤 전인가 맞다 그죠? 제가 왜 그랬느냐 안성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하자면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안성에 어떤 교통 호재가 있죠? 다음 시간에 할 거 도로 호재가 있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하죠. 그죠? 그래서 안성의 IC가 입장 IC도 안성 거라 치면 입장이 서운 IC 그다음에 한 개 까먹었네. 안성 맞춤 IC 그 사이에 한 개 더 있어요. 그리고 고3 IC 졸지 IC 4개가 생겨요. 근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설계 속도가 140이거든요. 경부 시속 몇이에요? 경부가 무슨 110이에요? 경부는 시속 30이에요. 맨날 쳐다봐요. 근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140 설계 속도가. 그러면 여기에 산업단지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네. 물류 많이 들어올 것 같네. 그래가지고 근데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했더니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대.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그러면 지역을 노려야 될 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큰 것들이 중소형들이 뚝뚝뚝뚝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주거지역 가격도 올라가나요? 그죠?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또 트래픽의 방향이 IC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조명호가 나는 땅 위주로 도로 조명이나 말 좀 어렵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쨌든 쌩쌩 달리는 도로다. 그럴 때 조명호가 안 나는 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로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요 IC 요 있죠? 그죠? IC가 여기 있고 딱 봐도 느낌이 의심 안 가요? 아니 안성맞춤 IC 시속 140짜리 고속도로 IC 여기다 갖다 놔요. 근데 여기 뭐 쌀 털러 왔어요 지금? 여기 광활한 농지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이거 뭐 의심 안 됩니까? 맞죠? 용도지역 볼까요? 여기 보계면 구사리 거.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죠? 예? 저 어제 술 먹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술 먹고 잠들어가 먹다가 잠들어가지고 3시에 깼는데 다시 못 자가지고 아 힘들어. 자 생산녹지 지역에 그 다음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이죠. 우리 공무한 대로 해볼까요? 뭐예요 이거 지금? 오빠 취업했어 안 했어? 했죠? 선물 안 받았죠? 좋은 거예요? 포텐셜이 많다니까 땅값은 상대적으로 이런 데가 쌀까요? 난 쌀 것 같아. 사도 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얼마인지를 몰라서 거기서부터는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럼 이 동네가 뭐예요? 아직 뭔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동네 같은 느낌 들죠? 그죠? 그냥 대충 지역을 요렇게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 그 지역 호재 더 파서 이제 더 찾고 요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어떤 호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현황도로 질문은 수업을 하면은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부 일부, 그 다음에 물건 한 번 더 볼게요. 조사한 거 어떻게 했는지. 사전조사 안성시 추진산업단지 업데이트 해놨죠. 그죠? 그 여지없이 그 산업단지 같은 것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같이 큰 도로가 난다. 그럴 때 그 세로 축 중에 되게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포천에서부터 가잖아요. 그죠? 설계 속도 140이니까 세로 축 중에서 제일 센 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성강관리권역으로 산업단지 많이 들어오죠. 거기다 안성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또 하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또 뭐 있어요? 안성 바로 위에 북쪽에 뭐 있어요? 원삼. 용인 원삼 하이닉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가 오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로 좀 했더니 또 뭐 엄청 많아 뭐가 이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써놨네요. 용인 SK 하이닉스 연계산업단지 양성면 방충리 일원 26만 평 안성시랑 SK건설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SK 어디 가면 몰랐지? 양성면 방충리에다가 하고 있다. 저기서 뭐
전 요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 한 개 생기면 그 앞에 땅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문드문 생기면 트래픽 방향을 뭐 이런 데 사든지 아니면 생기면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만한 데다. 그러면 뭐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땅 같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괜찮나요? 괜찮겠죠. 수업 한 대로 해볼까요? 일반 주거가 괜찮을까? 준주거가 괜찮을까? 안성에 아직 산업단지 많이 없다 이러면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이러면 구도시 가면. 준주거 사놓으면 이것도 빨리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안성의 땅 보자면 그래서 요게 맞춰서 매물 하나 검토했던 거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가 아마 요 땅일 것 같은데 이 땅이 아마 지금도 매물로 있을 거예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거의 300명이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어떻게 추천 물건 하겠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할 수업 내용도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되어 있는데 이 앞에가 도로구역 되어 있죠. 여기. 그죠? 도로구역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여러분이 눈치상으로 보더라도 인접필지 집 짓고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멀리 지역에서 저 멀리 지역 쌩하고 빨리 달리는 거예요? 쌩하고 빨리 달리라 38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게 뭐예요? 38 동그라미 38번 국도 만약에 135 네모 이거는 지방도 고속국도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 고속국도에서 뭐 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는 그 지방도면은 그래도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건축허가 받으려면 도로조명허가는 수원시 국토관리청 가서 받아오세요 이런다고. 근데 국토관리청 가면 이거 뭐라 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이거 지금 고속도로 IC 앞에서 쌩쌩 달리는데 네가 여기서 어떻게 드나들어? 안 돼. 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에 접한 땅은 맞는데 뭐예요? 쌩쌩 달리는 구간 여기 있고 이 노란 선 있고 이거 뭐지? 감속차로가 아닙니다. 버스 정차대 그걸 버스 정차대입니다. 버스 정차에 버스 속도 줄여서 나오고 높여서 나가는 데죠. 거기다가 여기 감속차로 가속차로 맞는다?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절대 안 되지.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거 지어야 됩니까? 이 땅 위치는 좋잖아요. 지으려면 이제 저 뒤로 들어오는 건축허가 받아서 앞으로 야매로 트든지 안 됩니다. 아니면 5호 이하의 주택이나 근생 같은 것들 차 많은 거 안 돼요. 허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작은 뭐 이를테면은 뭐가 가능하겠노? 여기 뭐 농업용 창고 뭐 이런 거 몇 개 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용 가치가 높은 건축물은 안 돼요. 거의 다. 그래서 뭐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내 안성시 조례를 안 봐가지고 그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보면은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요 땅이 매매 나왔었거든요. 요렇게 건물 지었죠. 제가 나는 안 살 거다 그랬어요. 이 물건을. 이게 평당 400인가 480인가 나왔다가 매매가 됐고 매수한 사람이 이거 샀는데 지금 보니까 속도를 줄여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죠. 감속차로가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가죠.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봤거든요. 여기를. 요쪽에 땅인데 지금 검색이 안 되네. 이 지금 도로 건물 준공내 가지고 지적 합필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안 뜬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지목이 대로 바뀌었네요. 아까 그 땅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볼 때랑 다르죠? 맞죠? 요런 지적 상태인데 토지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물 정보를 볼까요?
일반 건축물 제2종 걸린 생활시설 외 1 가동돼 있고 소매점 사무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허가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물건 요 자리가 가속차로 만들기 되게 어렵다고 봤거든요. 제가 국토관리청에 알아보진 않았는데 교차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차로 허가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도로구역인데 이거 어떻게 허가받았지? 그러면 제가 요건 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기 지금 감속차로 가속차로 연결 허가가 없거든요. 연결 허가 없이 지었으면 뭔가 다른 뭘로 했지? 그럼 도저히 모르겠네. 한번 알아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 물건이 감속차로 같은 것이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DT 같은 거 개발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 제 실력으로 드랍시켰던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이제 저도 알아보면서 공부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 건축 허가로 들어가고 이러면 법이 이 법하고 저 법 얽혀 있고 또 뭐 다른 예외로 받고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계속 바뀌고 조례마다 바뀌고 동네마다 바뀌고 그때 공부해야지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이 향남역 연장한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뉴스냐면 이제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떤 땅을 찾는 거냐 그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어떤 철도냐면 BT와 RS 방식의 민간 철도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철도의 근거법이 뭐냐면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이거다 이거. 하여튼 요 법인데 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이란 말이에요. 민자사업인데 없던 역 만들어라 이러면요. 민자가 해요? 안 하죠. 그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신안산선이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성시가 돈을 낸 거겠죠. 그죠? 신안산선이 어디서 가는 겁니까? 시흥시청 어디 갔어요? 예. 시흥시청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매화역 원래 없었는데 매화역 갑니다. 시흥시가 비용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비용은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고 학원역도 없었는데 만들죠. 그거는 학원역 여기 사업 시행자가 역 만드는 비용 역 만드는 비용 1,300억에서 한 1,500억 든단 말이에요. 그걸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역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광명역 여기 있는데 해서 서울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합류하기 전에 그 다음 밑에 노선이 여기 에리카 캠퍼스랑 중앙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서죠?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설 건데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세모 서는 거 맞습니다. 제 답사 갔던 적이 신안산선이 하도 옛날부터 답사를 다녀가지고 신안산선이 2004년도에 뭘 했냐면 내년에 신안산선 착공한다 그랬거든. 그 친구가 신안산선 내년에 착공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재개발 보고 2005년도에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근데 착공은 안 하고 재개발 늘어지고 근데 그 친구 집 도둑 들었거든요. 그 친구 집을 팔았더니 재개발 그 동네 재건축이 쫙 진도가 나가더라고. 걔는 처복도 없고 참그 돈복도 없고 뭐 도둑복만 있고. 요런 친구인데 그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참. 장상역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끝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연결을 어디로 끌고 오겠다고 하냐면 이렇게 끌고 와서 서해안 복선전철이 요 왔다가 화성시청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향남이 어디요? 요로 끌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요로. 그러면 이거 다 재원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민간 이 포스코 컨소시엄 민간 철도예요? 아니면 화성시예요? 화성시 재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화성시 한 해 예산이 얼마쯤 되죠? 한 3조 얼마쯤 돼요. 화성시 인구 50만쯤 되잖아요. 같은 인구 50만 정도 되는 게 파주시가 있는데 파주 한 해 예산이 1조 5천억쯤 되나? 그래서 화성시 돈이 많아. 야씨 돈 줄게 이런 거죠. 근데다가 여기 돈이 크게 안 들 게 이미 서해안 복선 전철 가로 열고 닫고 일반 철도 그러니까 재정 방식으로 하는 국가 예산으로 한 철도 까는데 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차량 철도 구입비 뭐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타 통과하고 사업비 1240억인데 12가 다는데 이거 다시 볼게요. 1240억밖에 안 되네. 맞죠? 아까 역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돈 됐어요? 1300억에 1500돈 됐거든. 이거는 역은 이미 있는 건데다가 거다가 뭐야 이런 거 그 철도만 사면 되잖아요. 양만들 그 칸만 키워가지고 그래 화성시가 부담을 하네 깔끔하게 100%.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추진이 쭉 하다가 국토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예타 통과했고 경제성이 나왔고 예타 통과해서 국토부 승인했거든요. 그럼 이제 화성시에서 돈 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더 생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래놓고 나서 이제 어떤 땅 사러 갈까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네요. 발월국가 산업단지. 또 어떤 호재가 있죠, 이 지역에? 제2외곽 고속도로가 여기서 아마 요렇게 갈까요, 요렇게. 잠깐만, 이렇게인가? 네. 그러면 이 지역도, 송산 이 지역도 봐봐요. 없던 도로 생기지. 철도 2개 더 들어오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더라? 이마트에 사는, 신세계에 사는, 신세계 뭐 테마파크 또 들어오는 거 있죠. 송산도 많이 뜨겠네. 향남도 뜹니까? 아유, 향남 가볼까요? 향남은 여기를 향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고 으쌰으쌰를 하는데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정리가 한번 될 거긴 한데 자 여기 아파트 분양한다. 분양받으러 갈래요 말래요? 적폐 여러분 갈래요 말래요? 분양받는다고? 분양받는다 그러면 뭐 화천대유도 사업하러 올까요? 저는 이런 데가 좀 아리까리하죠. 안 뜨네.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비 넥타이처럼 만든 여기가 역계통하면 제일 중앙이잖아요. 근데 화성시는 이런 데가 아마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건데 향남 1지구 2주값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가로 하기가 부담스럽죠. 주택 수급 면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3번에 대한 답이. 자,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땅은 디벨로퍼한테 판다라고 하지 말고 땅은 좀 넓게 이야기하면 땅은 재료죠, 재료. 땅은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의 토지잖아요, 토지. 그죠? 그럼 이런 데 땅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잖아요. 그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사면 되는데,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저는 7년 전에 여기 농업진흥구역에 농림지역, 생산녹지인가? 모르겠네. 생산녹지 맞을 거예요. 생산녹지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땅들이 7년 전 2016년도에 평당 200했거든요. 그때 향남역 갓 착공한다고 할 때였어요. 200한테 기획부동산이 쓸고 가서 200했단 말이에요. 역계통하면 역 앞에 땅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코난 지금도 200해요. 지금도 200해. 그때 산 사람들 뭐예요? 인생을 너무 앞당겨 산 거지. 그죠? 그래서
허송세월 한 7, 8년 보낸 거지 뭐. 지금도 200 하나 안 하나 모르겠다. 근데 200 안 하는 땅들도 드문드문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화성시가 여기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가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어요? 여기가 아리까리하죠.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 물어보면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냥 제 편견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편견이라고 말을 하면 나쁘게 들리지만 저는 편견이라는 말도 쓰고 빅데이터라는 말도 좀 쓰거든요. 시장이 민주당인 동네는 역세권 개발 사업 속도가 대단히 느려요. 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광주시장이 옛날에 누구였어? 경기도 광주시장이 한나라당 쪽이었거든요. 그 역세권 개발 사업 1단계 사업 했거든. 2단계는요. 그때 바뀌었어요. 민주당으로. 안 하네. 2000은 계속 민주당이었거든요. 2000에 신둔역, 2000역, 부발역 세 개 다 역세권 개발 사업 1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2000에 전세값 비싸죠. 전세값 많이 오르고 매매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역세권 개발 사업 안 하니까 뜨문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00이 좀 역세권 개발 사업 잘 안 됐는데 지금은 2000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한나라당이 지금 당이 뭐예요? 국민의당인가?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라지려나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토지는 기본적으로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뒤쪽에 주거지역이 있고 앞쪽에 자연녹지다. 자연녹지가 더 싸야 맞죠. 용도지역을 볼 때. 근데 가격이 비슷한 동네도 되게 많고요. 시골 동네 간다. 시골은 이종일반 주거 지금 제가 살려고 하는 모처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죠? 사놓고 나서 나중에 뭐 잘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자연녹지 지역을 살려고 한 게 있었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의 지목이 전인가 답인가 그랬는데 자연녹지 지역 땅은 평당 350이에요. 그 길 건너는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평균 매입가가 한 270 정도예요. 뭐야, 더 싸죠? 공시지가를 떼면 자연녹지지가 조금 더 싸고 이종 일반이 조금 더 비싸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차이 나야 되죠. 왜요? 서울은 집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데 맞죠? 근데 그 충남 땡땡군이거든요. 탑10 하려고 하는 땅인데 그 동네는 대로변은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로변 상가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이종 일반의 땅값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자연녹지 땅 주인이 또라이도 알고 그게 틈을 또 올려버리더라고. 팍 때릴 뻔하다가 이종 일반을 사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몇 배 차이 납니까 하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참고로 자연녹지 지역 다빈 땅을 사면 농지잖아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되고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땅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이 재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입지에 건축물이 더 많이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왕 판교로 이런 데 자연녹지 지역이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그죠? 트래픽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트래픽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스타벅스가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 스타벅스를 보더니 당신은 왜 이런 스타벅스를 안 하고 왜 안성 가서 하느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담배 한번 줘봐요. 이 땅 100억이다 이랬어요 내가. 이런 녹지 지역은 땅이 트래픽이 많죠. 땅이 평당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땅 얼마 이래 버리면 이게 여기 트래픽이 되게 많은 데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성남이잖아요. 성남에
일반 주거는 얼마, 자연녹지는 얼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꾸 사례가 쌓이다 보면, 요거 들어보면 요거 얼마쯤 하겠구나. 그렇게 감 잡고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얼마 파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스벅 부지 한 개 보여드려 볼까요? 스벅 승인은 받고, 보세요. 인구 늘어나는 걸로 하는 걸로 맞춰볼게요. 좀 지난 거. 2000이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 지금 멀쩡해 보여도 좀 되게 힘들어요. 일어난 지가 지금 16시간. 아이고 힘들어. 6시 반에 또 술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자, 2000시가 2000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안 하죠. 집값은 올라가죠. 맞나요? 7교시 때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2000 한 번 더 할 건데, 자,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안 하는데 집값은 올라가니까 그럼 땅 주인들이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2000이 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볼 때 2000 시장은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2000 시장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공기관이 나발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임대주택 지어대라고 하고 했으면 어째 역 앞에 요런 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안 나옵니까? 2000 시민들이 이런데 되게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 지어줘야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안 나온다. 뻥치고 있네, 지랄.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뭐 임대주택 지어라 뭐 해라 막 이런 규를 넣으니까 2000 그렇게 집값 비싼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지. 맞다니까.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땅 주인들이 우리끼리 아파트 만들자 이러고 쪼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2000의 그 교통 호재 중에 한 개가 가장 큰 게 경강선이죠. 부발역, 이천역, 신촌도해촌역이 있고, 도로 가장 큰 호재를 이야기해 보자면 요거죠. 지금 이 도로가 성남 장호원 간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장호원까지 가는 거. 이게 이걸 개통을 하니까 2000 구도심 사람들이 내비를 찍고 서울을 간다. 그러니까 자, 질문.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1번, 2번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내비 찍고 서울 간다. 1로 갈까요? 1로 갈까요? 2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타져요, 이렇게. 이 길이 더 빠르게 안 생겼어요? 맞죠? 그 다음에 2000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SK 하이닉스잖아요. 2000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2000이 스타벅스가 장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 길로 가니까 자꾸 뭐 늘어나죠, 이런데. 그죠? 아파트 짓고 있고, 요 뒤쪽으로 더 짓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이제 찾은 거예요. 라인. 땅값 오르기 전에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스벅, 최근에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고, 지금 분필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안 보이지? 와서 요렇게 들어가서 DT 해갖고 좀 뒤로 나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도면 그리고 있는 데입니다. 요 땅 전체에서 일부 잘라가지고 40억 5천만 원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땅에 한 30억 있는 분 있으면 하세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웬만한 꼬마 빌딩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투자를 이런 식으로 저는 찾아냅니다. 그럼 한 25억. 이게 지목이 임야거든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수도권에서 40억 정도로 스타벅스 할 만한 땅 찾기 정말 어렵거든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쪽은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컨디션은 좋은데 트래픽이 안 좋다고, 동선이. 이렇게 가면 서울을 더 둘러가는 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트래픽은 확실히 이쪽 트래픽이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트래픽이 덜 하다고 하는 이 자리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정말 이게 매출이 1억 8, 9천을 타네? 확실히 2,000원, 2,000이다.
주거 지역으로서는 수도권에서는 좀 뭐랄까 순위를 매기면 이천이 좀 떨어지는 데잖아요. 근데 소비 성향이 좋은 데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국도변 땅 괜찮나요? 괜찮죠. 지방도변 땅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또 마지막 한 번 더 라이브 한 번 더 할게요. 그때는 금요반 말고 뭐 토요반에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